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어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자 발끈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했고, 베트남은 이는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3일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인근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푸틴이 개헌에 성공해 연임이 가능해지자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은 크게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에서 수세에 몰리는 것 같지만, 그동안 일본은 끝없이 역사를 왜곡하며 우리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해와 독도입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동해와 독도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국제적인 로비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동해를 일본의 시 오브 재팬이라고 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공식 등장은 1919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수로기구 회의였습니다.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일본은 1923년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등록하였고, 1929년 해안과 바다의 경기 특별판에 기재되었습니다. 이 일은 국제적으로 동해가 일본해로 고착되는 계기가 되었고, 전 세계의 지도 제작자들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수로기구에 가입하여 변경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일본의 단독 표기를 삭제하고 공동 표기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가 맞다며 표기를 바꿔달라고 적극적인 요청에 나섰습니다. 우리 요청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18세기 후기까지 전 세계 지도에는 동해는 한국해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도 한국해가 표기된 사실이 다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726년에 간행된 소설 걸리버 여행기 3부 4파에는 시 오브 코리아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소설의 작가는 당시 조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일본을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3부에는 걸리버가 일본에 가는 내용도 있었는데, 동해를 시 오브 코리아라고 쓴 것은 당시 서양인들은 일본해가 아닌 한국해로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과거 전세계 국가들이 만든 지도에 한국해라고 표기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1714년 영국에서 만든 중국 지도에서 시 오브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771년 영국 브리테니커에 삽입된 지도에서 시 오브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845년 영국에서 만든 동북아 지도에 시 오브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1734년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에서 러시아어로 한국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844년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에서도 한국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1809년 일본에서 만든 일본 병계약도에서 조선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871년 일본에서 만든 지도에서 조선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동해는 우리나라의 바다로 전세계 인정을 받아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끝없이 전세계 국가들에게 설득에 나섰고 여론은 달라졌습니다. 2012년 국제수로기구에서 일본이 일본의 단독 표기를 고집했으나 어떤 회원국의 찬성표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7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단독 표기에서 점차 동해 일본의 병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지도 제작업체, 출판물, 교과서 및 언론 등에서 대한민국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만 해도 동해가 표기 또는 병기가 된 국제지도는 불과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28%로 뛰더니 2017년에는 40%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고 민간단체 방크 등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상영된 사냥의 시간에서 독일어 자막에서 동해가 일본어로 표기되었고 방크는 넷플릭스에 항의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방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수정했습니다. 미국 CBS도 방탄소년단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했다가 국내 팬들이 일본어 표기를 동해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일본어 표기를 삭제한 새로운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방크는 이를 두고 팬들의 노력으로 일본어 표기가 삭제된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한인들의 노력 끝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고
아르헨티나에서도 한반도 관련 기사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자 주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이 항의했고 이를 동해로 바꿨습니다. 캐나다의 지도 제작회사인 ITMB사는 그동안 시 오브 재팬이라고 표기해왔으나 한국의 노력으로 2002년판에서 동해로 바꾸었으며 처음으로 독도를 지도에 그려넣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과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로 슬쩍 바꿔놓고 지금까지 일본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선조들의 목숨을 건 독립운동으로 자주 독립을 되찾았으나 이 독립운동은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도 베트남에 집 하나 사자. 산 김에 땅도 좀 사놓을까? 진짜 싸다. 빨리 전부 다 사버리자.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가장 비싼 지역, 베트남의 한강이라 불리는 홍강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홍강뷰까지 갖춘 럭셔리 아파트. 발코니에서 하노이 시내와 홍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럭셔리 개인 수영장까지 구비된 이 브랜뉴 아파트의 가격 103억 9,500만 동. 우리 돈으로 5억 3천만 원입니다.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서울에서 한강을 볼 수 있는 아이파크 삼성 아파트가 최소 38억 원에서 85억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사람들 사이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가 열풍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부동산에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8조 원이 넘었는데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베트남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을 운영 중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핑크북, 베트남판 한국의 등기부 등본과 같은 것이죠. 외국인은 부동산을 구매해도 베트남인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50년 임대권을 받습니다. 게다가 기간 연장도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100년입니다. 즉 한국인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베트남 부동산을 까먹고 있다가 100년이 지나버리면 베트남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77%가 외국인 자본인데 이 중에서 한국, 중국, 싱가포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중국,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베트남을 완전히 손절하게 되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최근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만에 베트남 부동산 거래가 1년 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부동산 중개 거래소 절반이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임시 휴업이 아니라 폐쇄 말이죠. 이에 따라 베트남 부동산 중개사 절반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고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 응웬 반딘 부회장조차도 앞으로도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부정적인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지역 베트남 최대의 관광지 다낭의 부동산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다낭의 호아수원 도심지 카레군에서 토지 100평의 가격은 7억 원에 육박했는데 최근에 3억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가격에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투자자이자 다낭 관광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담당했던 한국과 중국이 이번에 베트남의 실망적인 외교 정책들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상 없이 일방적인 봉쇄 조치를 한 것을 포함해서 베트남에서만 2200번 넘게 공유가 된 베트남 인플루언서의 태극기 훼손 게시물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한국에 서슴지 않았고 중국과는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양경비정에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은 뒤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는데 배에 타고 있던 베트남 어부 8명은 중국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역에 불법으로 들어왔고 물러가라는 경고를 거부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베트남에서는 반중 시위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중국인이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시 중국 국방부장이었던 창완치와는 베트남은 역사를 존중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돼도 베트남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짙은 어둠 속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를 통째로 견인해 주었던 한국과 중국에 이례적으로 무례한 외교를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베트남 국립경제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시면 베트남 기업 전체의 오직 41%만이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18.1%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베트남 전체 기업의 39.3%가 파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베트남 국립경제대가 자신들의 국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은 지금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 나머지 이번 사태로 초유의 위기를 겪자 현금이 없어 위험하다는 유동성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재계서열 2위인 마산그룹의 유통 부분을 매각한 데 이어서 4조 7천억 동의 자본을 가진 항공사죠 빈펄 에어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마저 완전히 취소하면서 위기설을 잠재우나 싶었지만 또 한 번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호주에서 제너럴모터스의 현지 브랜드 홀덴을 인수하는 너무나 큰 무리수를 던졌기 때문이죠. V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98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엔진, 배터리, 자동차용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자동차 부품들을 한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수입으로부터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도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분야가 타이어와 와이퍼 정도라 앞으로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